11시인데 11시라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짧은 바늘이 5를 가리키네? 그럼 몇 시야? 이랬는데 5시요.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아이가 시각을 많이 안 들어본 거예요, 사실은. 많이 노출을 했지만 우리 아이가 채워질 만큼의 많이 노출은 하지 않으시기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수학을 가르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누가 좀 편할까요? 내용이 쉬우니까 초등학생? 아니면 내용이 쉬우면 유아? 보통 유아나 초등 친구들 저학년한테 오히려 더 가르치기 어려워요. 왜냐면 어른 입장에서 너무 쉽고 당연한 거는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너 이거 아직도 모르겠니? 뭐 너무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주는 거, 그다음에 뭐 접근하는 방법, 이걸 재밌게 해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들 처음 배우는 개념들 중에 시계, 오늘은 시계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시계가 사실 엄청 중요하고 그냥 우리의 생활이고 사실 수학이 아니더라도 시계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계는 엄청 중요한 건데 자 1은 5야. 자 여기 1 가리키면 이거 5분이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분인 거야? 뭐 이렇게 주입해서는 안 돼요. 물론 시계의 수체계는 60진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죠. 왜냐면 우리가 자연수를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0이 9까지 채워지면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게 처음 이제 배웠던 개념이라면 시계는 59분에서 00으로 바뀌면서 3시 59분이면 4시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뭐 4시 그렇다고 60분 이런 것도 아니고 4시 00분, 3시 60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속의 의미도 있어서 노출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계를 어떤 순서로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은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이런 모형 시계가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형 시계를 이제 사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모형 시계가 이렇게 분만 돌려서 움직여야지 이 시침을 돌려서 움직이는 이건 안 돼요. 모형 시계는. 왜냐하면 시계 이 바늘의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움직이는 원리. 얘랑 얘랑 동시에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고 분만 돌리면 시침이 따라오게 되는 요런 모형 시계를 일단 사야 되는 거 중요하고요. 만약에 모형 시계를 안 사면 집에 그 시침이나 분침이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거를 건전지를 빼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얘처럼 똑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탁상용 시계를 잠시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이제 그런 시계가 있으면 좋긴 좋아요. 네. 왜냐면 그냥 시계를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막 10시 이런 거 딱딱 맞춰서 어떻게 보여줘요. 그쵸? 그리고 워낙에 디지털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시계를 읽는다는 건 바늘이 있는 시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처음은 알려주는 게 뭐냐. 여기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시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는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10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2, 3, 6, 9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시계가 일단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각을 읽으려면 1부터 10위까지는 있는 게 좀 낫겠죠. 근데 집에 그게 없다고 해서 그걸 굳이 살 필요는 아니고 다이소만 가도 시계 팔잖아요. 보면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시계다. 이런 시계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킨더팩토리에서 시계 배우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계 모양을 보여줘요. 해시계, 모래시계, 디지털 시계,
손목시계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시계야. 우리가 시각을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야 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마찬가지 시계에 구성되어 있는 것도 시계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디지털 숫자 되게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숫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바늘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있죠. 바늘이 2개만 있는 게 있고요. 초침까지 3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늘이 몇 개야? 바늘의 길이가 어때?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무엇이든 처음 배울 때는 탐색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시계를 어느 날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엄마가 의도적으로 여기 시계 봐봐. 지금 몇 시 몇 분이니까 우리 집 빨리 나가야 돼. 몇 시 몇 분에 차가 와. 이런 식으로 자꾸 보게 유도하는 것도 일단 첫 번째 노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말도 안 되게 시계를 보고 엄마 지금은 몇 시 몇 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저희 막내가 지금 5살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너 언제까지 볼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아이한테는 그 언제까지란 답이 어떤 답이 나올 것 예상하세요? 나올 거라고? 뭐 조금만, 뭐 5개만. 뭐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근데 이제 시각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면 몇 시까지 볼 거야? 좀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뭐 말도 안 되게 시계 앞에 가서 엉터리를 읽어요. 지금 막 9시, 저녁 9시 몇 분인데 5시 20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의 그 개념은 아직 없는데 시계라는 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는 거는 아이가 대충 안 거죠. 그러면 이런 타이밍들이 나와지면 시계를 이제 조금씩 노출을 해야겠어.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노출이 첫 번째, 탐색을 하고 노출하는 거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시각을 읽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정각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실 정각을 읽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시면 짧은 바늘이 1을 가리키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죠. 2시도 긴 바늘은 12를 가리키고 3시도 긴 바늘은 12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건 약속처럼 우리가 긴 바늘이 12를 가리킬 때는 3시라고 읽어. 자, 그러면 너가 4시 만들어 볼래? 이때부터 모형시계가 필요해요. 집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지금 4시야 이렇게 딱 맞추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각을 읽는 걸 알려줄 때부터는 모형시계 같은 게 필요해요. 정각을 알려주시고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2면체 주사위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고요. 없으면 구글에 정 12면체 전개도 치시면 나와요. 그림을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만들어가지고 테이프를 연결해서 각 면마다 이제 1부터 10일까지 쓰시는 거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8 이렇게 하면 8을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일단 돌릴 때 우리가 시계 방향이 있죠. 시계 방향이라 우리 나중에 말하게 되는데, 이 긴 바늘과 짧은 바늘 움직이는 방향, 아이가 시계를 바라볼 때 아이의 오른쪽 방향으로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단 처음엔 무시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2, 3주 있다가 자, 우리 오늘도 한번 시계 해볼까? 자, 이제 12면체 이제 굴려서 누가 더 빨리 하나. 이때는 엄마랑 아이랑 둘 다 있으면 좋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형시계 하나, 그 다음에 뭐 엄마는 건전지를 뺀 시계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해보는데, 이제 그때 아이가 일로 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시계를 보면서, 실제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서 봐봐,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동안 아이는 민감하게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고 나서 지금부터 하는 게임은 시계 바늘이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돌려보자.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정각을 나타내는 활동을 해보시고요. 아이들이 시를 읽을 때
11시인데 11시라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짧은 바늘이 5를 가리키네? 그럼 몇 시야? 이랬는데 5시요.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아이가 시각을 많이 안 들어본 거예요, 사실은. 많이 노출을 했지만 우리 아이가 채워질 만큼의 많이 노출은 하지 않으실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를 가리키고 있구나. 5시야. 이제 알려주는 거죠. 5 아니야. 네, 아니야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저는. 틀렸어. 아니야. 이건 안 하고, 너가 5를 봐서 너는 5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5시야. 5시네. 이렇게. 말을 그냥 바꿔서 한 번만 정확하게 다시 내뱉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다음에는 이제 5시를 보고 5시라고 정확하게 말하는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8시요. 이렇게. 여기서 수가 두 가지 읽는 표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정각을 알려줄 수 없어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8이 8인지 막 생각이 안 나. 있어요. 첼스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수가 많이 안 잡혀 있으면. 그래서 그럴 때는 정각을 가리키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숫자부터 숫자 4가 넷인 걸 알아야 되죠. 처음부터. 그걸 알아야 정각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영역을 노출할 때 중요도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유아아이들은 일단 수나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걸 규칙에서도 사용하고 측정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에 대한 일단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거 먼저 해주시는 거죠. 자, 정각을 배우면 그 다음에 1학년 교과서 똑같아요. 1학년 2학기 때 시계보기를 배우게 되는데 정각이란 30분까지만 배우거든요. 근데 정각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 개념으로 자, 11시가 1시가 되려면 몇 번 돌려야 되는지 시간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냥 정각을 이렇게 맞췄잖아요. 근데 12시가 기준이란 생각을 또 해야 되거든요. 12시 두 번 돌아야 하루가 되는 걸 이제 아이들 나중에 알아야 되는 거니까 11시가 1시가 되면은 몇 번 돌려야 되는 바퀴수나 시침이 움직여야 되는 숫자 칸의 수나 이런 것들이 조작을 통해서 이제 터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시를 맞춰놓고 자 5시 만들 거야. 몇 바퀴 움직여야 되는지 맞춰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을 이렇게 해보면 1하고 이렇게 11 사이 12까지는 빼면 되는 느낌. 근데 어떤 10시에서 11을 지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 빼서 되는 느낌이 아닌 거죠. 요 차이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진짜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전 오후 개념이 나중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다. 10에서 9를 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된 거죠, 지금 개념이. 30분을 배우기 전에 몇 바퀴를 돌려서 다음 정각의 시각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계의 모양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정 12면체를 굴린 다음에 3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짧은 거랑 긴 거를 구분해야 되니까 손에 막대기 색깔을 다른 걸 들고 있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아이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아이도 그 정각을 몸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친구들이 내가 얘를 봤잖아요. 1시를 보고 상대방이 1시로 보이게끔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게 아직 대칭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약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나라는 시계를 볼 때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내가 보는 방향으로 드는 게 아니라 요거 중요하고요. 이런 활동을 정각에서 많이 해주신 다음에 30분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30분은 이렇게 할 때 이 시침이 1과 2의 중간을 가리키고 1대 읽을 때는 2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시에서 이렇게 반만 움직였어. 요거를 1시 30분이라고 한다. 1시 반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1하고 2 사이에서 우리가 뭘 읽었어? 엄마가 지금 1시 1을 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너가 4시 30분 만들어 볼래?
요때 요 반, 그러니까 요거 한 바퀴, 여기서부터 요거 한 바퀴인데 여기 반이라는 거잖아요. 요거 항상 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1시 30분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이제 분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분은 이 모형시계도 1 옆에 5, 2 옆에 10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하진 않고요. 일단은 요거 한 칸, 요 12부터 1까지 몇 칸이 있는지 봐야 돼요.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 어 여기 막 이렇게 선이 있네. 선이 몇 칸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3개끔. 선의 개수는 4개예요. 눈금이 5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선의 개수는 4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 칸만 움직여 볼까? 1분이야. 2분, 3분, 4분, 5분. 5개. 5분이네. 긴 바늘이 1을 가리키면 5분이 됐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 분에 많이 포커스를 두시는데 이때 시침의 위치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에 움직이는 원리를 아이가 터득해야 돼요. 그럼 2학년 때 아이들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2시 55분이죠. 근데 3시에 가까워지니까 3시 55분이라고 잘못 읽고 3시 몇 분 전인지를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아이들 어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5분 되면은 2시에서 조금 움직인 거. 그쵸? 만약에 이게 55분 되면은 3시 아직 조금 안 된 거. 요 차이. 지금 3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는 거죠. 요걸 좀 명확하게 알면서 분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저 분만 읽는 거로 하시는 거는 어차피 이건 때 되면 분 읽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시계를 우리가 이해해서 시계 그 시간을 표현한 문제 상황에서 그걸 잘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시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채 이렇게 막 이거 5의 배수랑 똑같아요. 막 이런 걸로만 연결해가지고 분만 읽으니까 시계 원리를 쓰지를 못해서 이제 2학년 때 나오는 시간과 시각 단원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를 읽어보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60이 되는 것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조금씩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정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시인데 3시 5분이 되려면 몇 분 지나야 돼? 라든지 아니면 우리 4시에 나갈 건데 지금 3시 50분이야. 몇 분 더 있다 나가면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 분을 많이 보기도 해야 되지만 분을 읽으면서 요렇게 읽어서 얘가 60이 됐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을 해서 시간의 계산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능하게를 1학년 말 또는 2학년 초까지만 형성을 하시면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시간과 시각 단원이 수월해져요. 어쨌든 그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그 시간 단원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심화 문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아 때 그냥 단순히 기능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시계 익히기가 아니라 나중을 위한 원리를 이해하는 거에 많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계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일단 시계의 접근의 스텝에서는 제가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만 맛을 보고 앞부분에 힘을 많이 들였죠.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이게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